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자리로 좋은 얘기가 오고 가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판에 태어난 농민의 발자국 소리에 의해서 이어가고 과수원의 서관 앞에는 과수원 주인의 손끝에 의해서 익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더봉구는 김용석 의원님의 손끝과 발자국에 의해서 지금까지 익어왔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훌륭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저는 김용석 의원님이 헌신하는 모든 면을 낱낱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괜히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김용석 의원님의 금쌀 같은 시간을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해주길 기대하면서 김용석 의원님이 지금 앉아서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일어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너무 성경을 거창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창 1동, 4동, 5동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이고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도봉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고 그 국회의원 지역마다 시의원이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나 금천이나 성동 같은 중구 같은 데 보면 국회의원 한 분이기 때문에 시의원은 2분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이나 강남이나 그다음에 또 송파나 강서 같은 데는 국회의원이 3분이니까 이제 시의원이 6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110명의 시의원이 있고요. 저는 이제 96년도부터 이제 그 도봉갑의 김건태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국회의원님 밑에서 정치를 배웠고요. 좋은 분 밑에서 제가 정치를 배워가지고 구의원 3번, 시의원 3번 이렇게 그 창동 지역에서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영호 부대표님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3단체 동대표 회장님을 하셔가지고 가끔 통화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그날 처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았어요. 여기에 몸담고 계시다는 거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내년에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더라. 요즘 계속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마을, 그 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을 계속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발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좀 여기가 이제 심각하게 타격을 받으니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식적인 사람인 줄 모르고 아예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고요. 과장님은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이게 상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저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제가 여기 온다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니 과장님은 오시지 마시라고. 이게 시에서 예산 문제는 또 시의원이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제가 가서 충분히 얘기 듣고 이 지역 시의원님이랑 이렇게 상의하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청한 줄 모르고 제가 경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서울시는 예산 규모가 대략 한 4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이 한 11조 정도 되고 기금이 한 3, 4조 돼서 대략 다 합치면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602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딱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서울시 예산은. 도봉구 예산은 한 8천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규모가 되게 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짜고 있고 그게 짜여져서 의회에 제출되는 거는 11월 1일 날 제출이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1월 1일 날 제출이 되는데 한창 이제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또 자기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 시점은 11월 1일이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예산의 계획을 짜는 것은 의원들이 관여할 수가 없고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짜서 오기 때문에 그 짜서 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거나 좀 보태거나 해서 심의는 할 수 있는데 계획 자체에 개입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셨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했던 핵심 사업들을 치우려고 아마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이제 분위기로는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고 이제 아마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아마 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서울시 의회는 110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10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럼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자치위원회라는 데 소속돼 있고요. 이 지역 시의원 송한양 의원은 교통위원회에 이제 소속돼 있고 다 위원회가 다릅니다. 그래서 워낙 범위가 넓고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는 3선을 했지만 예산이라든가 행정 분야는 제가 좀 아는데 도시계획이나 뭐 교통이나 이쪽은 제가 이제 3선 할 때까지도 그 위원회에서 몸을 담고 일은 안 해봐서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그쪽 위원회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수석 전문위원하고 통화를 해서 이마저마 하란다 그랬더니 아직 자기들도 그 현황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봉의 문제만이 아니라 25개국 다 해당되는 문제이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제가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조홍규 과장님하고 이제 보고를 좀 받았더니 서울시에서 실무자들끼리 뭐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 이동은 국토부에서 예산이 한 절반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한 절반 내려오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은 51억인가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가 이제 52억 정도 내년에 편성할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해서 아마 한다는 실무자끼리의 의견 교환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주민분들도 아시고 그러면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신데 그걸 갖다가 의회 차원으로 돌아가서 도시계획위원장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건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국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니 상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아까 계획을 짜는 것들은 시장과 공무원이 짜는 거지 우리가 그 내면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예산서가 넘어오면 거기에 쓰여진 걸 보고 우리가 심의하면서 이 사업들은 지속해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은 사업들과 타협을 해서 이제 가는 과정이 필요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짜고 있는 단계에서 아마 우리 실무 공무원들하고 의견 교환을 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의견 교환 과정에서도 이걸 갖다가 25개국 전체 문제로 이슈화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예산 반영을 안 해온다면 좀 암정은 넣을 수 있겠죠. 다른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은 예산들도 의회 차원에서 동의를 못 해주니 여하튼 좀 절충을 하는 형식으로 아마 준비는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외람되지만 이 지역에 이제 그래도 시의원과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좀 중심적으로 나서서 일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에서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대표님 뭐더 말씀 우리 김영석 의원님하고는 진짜 행정하천 2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63조 예산을 심의하는 기간이에요. 9월달 지금. 60조 3월을 풀리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데 내가 얘기하니까 형이 얘기하는데 내가 뭐 안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 김영석 의원님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격려 겸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가셔도 되겠죠? 예. 아이고 혹시 질문을 갖고 가셔야죠. 질문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뭐 말씀을 드릴게요. 삭감된 이유를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고요. 아, 뉴딜 사업은 네네. 구청에서 이거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역 관내 상권도 있고 일자리 경제도 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아무것도 없으시고 삭감됐으니 다시 가서 의논해서 새로운 시장하고 이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거 이런 거를 시의원님은 모르시는데 지금 집행부 얘기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야죠. 다만 네, 저 이거 이주에서 온 지 1년 됐어요. 이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왔더니 많은 수업과 뭐 이런 거에서 인문학이니 뭐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졸려요. 우리 상인들하고 주민들은 이 낙후된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야 할 보장을 권리를 받아야 하거든요.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지금 말을 꼭 해야겠다고 오늘 벼르고 왔습니다. 근데 시의원님께서는 이런 거를 수렴하셔서 이 내용을 핵심을 가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이 도봉구에는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창삼동하고 우리 도봉이동 두 군데잖아요. 창삼동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100%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곳이고 그럼 예산 규모는 100억 원 정도 5년 동안. 근데 우리 여기는 국토부랑 서울시랑 같이 매칭을 해서 5년 동안 250억을 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구비도 이제 한 10% 못했는데 조금 못할 거고. 근데 시가 거기에 당연히 이제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입장도 다르고 또 시장님의 뭐 시정 철학이 또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본인은 이거를 완전히 거부할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액션만 취하고 이게 타협을 할지 그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나 도봉구 예산은 아마 들어올 텐데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국가 예산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서울시 예산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삼동은 100%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부할 수 있어도 여기는 국토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명분은 약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겠다고 막 고집을 피우는 것 자체가 명분은 약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돌아가서 같이 한 번 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하고 국토부 예산하고 따로따로 준다는 거 아니야? 원래는 51억, 52억 오고 구청동 해서 뭐 내년에 109억인가 이렇게 원래 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국토부는 쓰는데 도봉구도 편성하는데 서울시 돈이 얼마가 될지 얼마를 계획을 짤지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직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원들하고 연합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노력한다 손 치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그걸 난 추구도 내 공약도 아니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오는 건데 뭐 여하튼 상황이요. 다른 질문 질문은 없는데요. 네.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오늘 이게 70억 삭감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계속 이제 문자가 와서 저도 궁금해서 줌으로 계속 참여를 하다가 줌으로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시의원님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오셨고 또 지금 저기 사장님도 오신다 했는데 내가 가니까 안 오셔도 된다고 하셔서 지금 의원님이 지금 설명을 대충 해주셨는데 무슨 모임인지 모르고 대답을 했다 하고 지금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 온 사람들 절대 아니고 지금 부대표님이 계속 협조 좀 해달라 카톡방에 올리셔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15분 정도 내용을 들었는데 속 시원한 얘기 아무것도 못 들었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러면은 아까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과장님이 오신다 했는데 제가 가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도 주민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와주시라 하셔도 될 것 같았는데 지금 내용 들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가셔도 됩니다 하는 거 이거는 주민들이 며칠을 기다렸다 이 시간 돼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들이 뽑아서 대표 되셨고 부대표 되셨고 물론 헌신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지금 대표님이 나눠주고 계셔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앉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은 김영석 시의원님이 이 정도 얘기해 준 것만 해도 첫발입니다. 첫발.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도 그러면 과장님을 지금 전화해서 금방 건져 오시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혹시 뭐 지금 몇 시예요? 아니 제가 왜냐면 저 사람이 제가 아니 지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공식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안 해주셨고 과장님하고 이런 내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 과장님도 이제 저 약속을 했어요. 내가 2번 갔어. 이런 있으니까 구청의 입장을 밝혀라. 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청장이 전국 구청장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한번 열어서 오세훈 시장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내 한 사람이라도 가서 시장 물러가라 외치겠다. 이 좋은 점은 살리고 조시재생 사업에 나쁜 점은 걸러야지 무조건 삭감하면 되겠냐 이렇게 주장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오늘 15분 얘기한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아침밥도 안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저거 하나 만들려니까 3만 원 달라고 그래. 내 돈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간판업자한테 그 이분이 이 정기영 회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만들어 주겠다. 종이를 사와라. 그래서 내가 이거 종이 300원 주고 사와서 이분이 글씨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마스크 5개도 내가 다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누가 김용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 통 나오지도 않아. 어쩌다 한 번씩 콩나물 나듯이 한 번씩 나와갖고 통화서 뚱뚱이야. 가슴이 터져요. 그래서 내가 영문학 박사하고 교수님인데 나 이거 못 해먹겠다. 안 한다. 내가 강남에 가면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대우받고 밥 먹는데 내가 왜 신문사 사장이 여기 와서 천대받고 있느냐. 달리더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명만 모아주세요. 내가 과장님, 국장님 다 불러다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침에 50번 동의합니다. 예. 어제 100번 전화했어요. 뭐라 한지 알아요? 15. 나 친정에 가요. 못 가요. 하고 딱 끊어버려. 얼마나 기분 나쁜지 알아요? 내가 검사할 때 전화하면 기자님 몇 시에 오시오? 식사 나왔을 때 그래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얼마나 똑똑하고 돈 많고 집안이 좋은지 모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준 부대표예요. 아무거 볼 것 없는 나한테라도 그래도 실은 친정아버지 제사입니다. 아니면 조카 결혼식입니다. 가야 되니까 못 가면 미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내가 사귀고 일을 보려니까 천불이 날라고.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감사합니다.